네, 너무 이제 좋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제 네. 뉴스.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무려 61조 원 규모의 역대급 배달 사고가 빗썸에서 맞습니다. 터졌습니다. 네. 충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금융권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 되나 싶은 정도. 나한테 왔어야 되는데. 나한테 왔어야 네. 되는데. 예. 하필 또 그죠? 나를 또 피해가네. 또 나를 그런 피해 행동은. 갔어도 빗썸이 없어. 아, 빗썸으로 갔네요. 네. 예. 아무튼 이제 국내 2위의 코인 거래소 빗썸인데요. 예. 여기서 일단은 주말 사이에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독자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응모를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네. 뭐 쿠폰이든 돈이든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랜덤 박스 내가 뭐가 걸릴까? 2만 원이 걸릴까? 꽝이 걸릴까? 그러니까 많아봐야 5만 원 5만 원이 상당이었는데. 걸릴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궁금해서 받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이벤트들 종종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모를 해서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짠 하고 열었는데 2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2만 코인이 지급이 된 거죠. 야. 그러니까 단위가 원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들어간 거예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나가 1억이 넘습니다. 지금 1억입니다. 1억. 그러니까 2만 원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지금 네. 1억씩 꽂아준 거예요. 사실상. 이게 얼마요? 예. 예. 그래서 아, 일단 그거는 회수가 가능합니까? 아니요 지금 그 회수를 거의 하긴 그- 했는데. 그걸 쭉 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7시 정도에 이벤트가 이제 발송이 네. 그래서 이제 코인이 지급이 됐고 회사가 거래소가 이걸 안 거는 7시 한 20분쯤 됩니다. 그래서 일단 7시 20분쯤에 이제 지급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네. 해서 20여 분이 지난 7시 40여 분쯤에 사실은 이제 추가 거래라든지 네. 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게 돼서 사실상 40분 정도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 무방비 사태구나.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습니다.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갔던 코인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네. 62조 정도가 돼요. 62조 정도. 62조. 예. 가늠도 어마어마한 안 돼요, 정말. 규모의 오, 사고죠. 예. 62조짜리 금융사고는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런 사고. 62조짜리 사고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와, 이 무슨 로또 당첨 몇 번을 네, 된 어마어마한 건지. 규모죠. 아.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사고가 수습됐는지를 살짝 말씀드리면 회사가 일단 지급 정지 같은 거, 계좌 네. 감면 같은 걸 해갖고 네. 쭉쭉쭉 원상 회복도 하고 오지급된 분들 통해서 일단 회수 절차에 들어가서 99.7% 정도는 일단 회수를 했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네. 남은 부분이 있는 거야. 남은 부분이 0.03이든 뭐 0.3이든 남아 계신 분들이 네.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몇 분 남아 계시고 네. 그 사람들에게 지급됐던 금액이 약 130억 그 언저리 예. 쯤이 되는 걸로 일단은 추산은 됩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것만 회수하면 되는 거야 이제. 네, 일단은 그런데 그게 지금 회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일단 사안의 개요 이렇게 일단 보시겠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의미가 어떤 문제냐 이런 걸 좀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빗썸이라는 거래소가 코인 거래소인데 네가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그래봐야 다 합쳐봐야 4만에서 5만 사이입니다. 4만에서 5만. 그러니까 좀 그냥 대충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4만이라고 해볼게요. 네. 4만 개가 전부 가지고 있는 게 4만 개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62만 개가 지급 유통이 될 수 있는 건가? 그럼 4만 개밖에 그래, 없는데 어떻게 바로 그 62를 부분이야. 그렇습니다. 뻥튀는 즉, 되지? 정말? 네. 유령 코인이 지멋대로 발행될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나? 예를 들면 은행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 60억밖에 없는데,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600억을 맞습니다. 이렇게 뭐 보낼 수가 네, 있는가? 네, 네. 뭐 이 얘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은행에 김용민, 권민정, 박신동이 각각 1억씩 예금했다고 칩시다. 네. 은행 전체는 3억밖에 없는 거예요. 네. 쉽게 네, 말하면. 네. 근데 우리가 일로 줘야 될 걸 절로 주고 PD님도 일로 줘야 될 걸 일로 줘서 서로 뭐 잘못 오지급됐다. 네. 그래 봤든 3억 안에서 돌아야 된단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예. 맞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30억을 보내고 여기서 그럼 난 100억 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300억씩 돌아다닌다. 네. 이게 바로 이제 유령 코인. 예. 없는 것을 어떻게 창출해냈느냐. 부르는 게 값인. 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야. 일단 떠오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있는 거 없는 거 유령도 문제지만 그게 거래되는 시스템은 도대체 뭔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없는 게 창출됐다는 것도 문제고 네. 그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다녔기에 그게 지급이 되고 유통이 되는가 이게 약간 문제가 좀 다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일단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는 장부 거래 시스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커피 하나 주세요. 그럼 지금 권 아나운서가 커피 들고 있는 걸 저한테 줘야 돼요. 네. 여기 이렇게 주세요. 요렇게 받는 거. 지금 풀샷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예. 드렸어요. 요렇게 커피 받아. 커피 드렸어요. 커피 받아. 나 돈 줘. 네. 내가 커피 줬으니까. 네. 요렇게 돈을 돈. 받고 커피를 실제로 주고받는 게 돈. 네. 실물 거래죠. 네, 현물 실물 거래입니다. 거래. 근데 제가 권 아나운서한테 커피를 주고 다시 줘. 또 야 이번엔 피디님 줘라. 또 다시 줘. 이렇게 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다고 쳐볼게요. 네. 야 도대체 그럼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말고 네. 여기 커피 각자 테이블 위에 3잔씩 있는 건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커피 3개는 이따 치고 네, 이따 치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나 주고 하나 받을 때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장부에만 기록을 하고 네. 하루가 끝난 다음에 이 장부를 딱 쳐갖고 총 나 하나 너 하나 너 하나 해서 오케이 3개 원래 갖고 있던 거랑 딱 맞네 이렇게 맞춰보는 시스템으로 가자. 할 때마다 현물을 옮기지 말고 커피 들고 다니다가 쏟을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부로만 거래하고 마지막에 정산만 하자. 요 시스템으로 사실 비트코인 거래가 운용돼 왔었던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근데 비트코인이 뭐야? 네. 왜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아니야? 원래 뭐 탈중앙화, 그다음에 암호화돼서 아무도 이 거래를 움직일 수 없고 내가 한번 받으면 그 추적도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 핵심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야? 코인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냥 장부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그동안 뭐 신뢰해 왔던 블록체인 기술이니 네. 뭐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호술했어?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장부 거래가 드러났다라는 네,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장부 거래가 드러났는데 장부 거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빗썸이 갖고 있던 코인이 4만 개다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4만 개는 창고에 금고에 있다라고 치고 이렇게 장부로만 너 하나 나 하나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다가 마지막에 짠 하고 맞춰본다라고 하는 건데 네. 맞춰본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오류가 날 수 있잖아요. 방금 같은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얼마에 한 번씩 맞춰볼 거냐 이거예요. 지금 빗썸 얘기는 하루에 한 번 맞췄다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래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짠 하니까 어차피 4만 개 창고에 있는 거 비트코인 4만 개 오케이 맞아 이렇게 하면 끝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맞춰? 그럼 내가 아침에 장부를 사기치고 네. 박시동 계좌로 권민정 계좌에 있던 비트코인을 내 계좌로 옮겨놓고 네. 아니면 추가로 발행해놓고 바로 김포로 가서 일본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날르고 그 비행기 타고 남미로 날르고 해서 저녁 때까지 네. 무려 12시간, 13시간 코인이 24시간 거래하니까 네. 하루에 한 번 맞췄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네. 적어도 뭐 20시간, 10몇 시간씩 예?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죠. 아. 맞추는 시간이 장부와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런 창고의 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딱 맞춰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실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들고 튈 수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길다. 하루에 네. 한 번은 너무 멀다. 네. 이게 너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4시간 거래하는 네. 이 속에서 자 이게 이번에 들통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장부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창고에 있는 4만 개밖에 없는 애가 네. 어떻게 62만 개를 발행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즉 이 장부 거래할 때 주문을 내더라도 창고에 있는 4만 개를 넘어가지 않는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것들이 유령으로 나오지 않게 통제되는 뚜껑이 씌워져 있어야 돼요. 62만 개 지급하면 물량이 없음 이렇게 튕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장부 거래도 문제였고 장부 거래 괴리율을 체크하는 것도 문제였고 장부 거래를 하면서 실제 창고 물량을 오버해도 주문이 나갈 수 있도록 블럭이 돼 있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이 얼마든지 창출될 수 있었다. 그렇네요.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숫자만 그냥 바꿔도 그냥 바로 되는- 그거예요. 음. 이거는 금융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냐면요. 유사한 사고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유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시스템이 상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해보면 아이고 어떻게 유령이 나올 수가 있었어. 보유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주문이 나가도록 안 내게 막았어야지. 아차 싶었네. 이럴 수 있다고 쳐요. 100번 네. 양보해서. 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유사한 사례가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코인으로요? 아니요. 증권으로. 증권으로. 예, 그래서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다 아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기본 거예요. 상식이네요, 네. 이제. 그 유사한 사례를 이제 참고 삼아 알려드리면 삼성증권 사례입니다. 아. 삼성증권에서 2018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삼성증권에서 장부 거래가. 우리 사주, 그러니까 그 우리 사주 주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 네. 직원들한테 배당을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주당 주식으로 예, 줬구나. 1,000원을 배당했어야 돼요. 1,000원. 근데 1,000주를 배당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거래 가격이 제가 긴가민가인데 39,000원인가 아무튼 4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권민정 하나가 4만 원에 1,000주면 회사 주식가 네. 100주를 갖고 있는데 와. 100주를 갖고 있는데 뭐 4,000원. 100주에 1,000원씩 해갖고 네. 해봐야 10만 원 만 원, 10만 원 들어왔어야 네. 되는데 한 주당 1,000주가 들어온 거죠. 예. 근데 내가 원래 100주를 갖고 있으면 네. 1,000주 곱하기 100을 더해야 되는 거야. 야. 만주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300만 원이 3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값으로 각 직원들에게 3억. 야. 예, 주스가 딱딱 꽂혀가지고 예. 그때 잘못 지급된 총 주스가 그 빨리 빼야 되는데. 112조입니다. 112조. 112조. 바로 출근했을 때 그거 어떻게 돼요? 출금했을 때? 너무 재밌죠. 예. 112조가 유령 주식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는 주식이에요. 12조. 주식으로 배당하려면 회사에 주식이 있어야 돼요. 62조보다 더 높네요. 예, 그러니까 62조. 주식으로 갖고 있어야 그 주식을 한 주당 너 이거 가져 이렇게 주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없는 주식 112조가 꽂혔어요. 어떻게 될게요? 그래서 출금돼요?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실제로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이 빗썸 사례는 일반 코인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인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일반 네. 고객일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100%죠. 뭐 그분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우리 사주기 때문에 삼성증권 직원들이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이건 무조건 5지급이라는 걸 보자마자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을 갖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사람들이 냅다 시장에다 팔아버렸습니다. 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냅다 팔고 반환을 거부한 직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오, 지금도 근데 사실 빗썸 이거 그렇죠. 그 사태도- 얘기도 좀 더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시가가 삼성증권 시가가 순식간에 폭락하고요. 그 왜? 비트코인 매물이 계속 던져지니까. 네. 그리고 근원을 쓱싹해가지고 반환을 거부하고 사표를 내네, 튀네 이런 그럴만해. 뭐 30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직원이 계좌에. 나중에 엄청 많았어요. 그 소송 걸면은 다 토해내야 할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양심적으로 다시 복귀 환불을 하고 이랬던 직원도 있습니다만 끝내 많은 부분을 이제 판매하고 도망가고 반환을 거부한 직원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형사 절차로 들어가서 그럼 유죄받고 토해냈어요? 징역받고 벌금 받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소명이 되는 네. 오류인데 네. 그건 이게 내 돈에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그걸 갖고 그렇습니다. 튀어.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사건이랑 요 사건이랑 이제 미묘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네.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완벽하게 오지급된 내부 걸 알 직원들이 수 아는.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네. 그리고 배당이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로 들어온다. 그것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대에 들어온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부당이득이 확실해요. 그리고 남이 잘못 버는 게 확실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횡령이라든지 이런 게 돼서 다 그럼 환불 처리가 되고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그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전에 그때 유령 주식이 어떻게 발행이 될 수가 있냐. 총 주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발행되는. 그렇지. 그걸 넘어서는 주수가 클릭만 하면 찍힐 수 나간다는 게 있고. 말이 되냐. 그러니까 돈이 그러면 나가고. 만약에 네. 그래서 그 물량이 시중에다 팔렸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걸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거래소에서 산 사람들은 다시 또 돌려내. 주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내 계좌에는 매수 이렇게 딱 눌러서 한 주 딱 이렇게 입금이 됐죠. 네. 주가 입금됐다고요 계좌에. 근데 이틀 지나고 보니까 너한테 팔았던 주식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주식. 이렇게 되면 빵꾸가 나는 그러니까,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못 메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삼성증권 부도나는 거예요. 음. 예. 그럼 이걸 그때 오지급했던 사람들은 잘렸겠네요.
그때 사장도 관두고 형사 절차 들어가서 인세징계 받은 사람도 있고 유죄를 받은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렇지, 그렇지. 오지급한 사람. 지금 한 사람도 뭐 당연히 네. 조치가 됐겠고요. 그래야겠네요. 예. 어쨌거나 그래서 삼성증권이 부도가 난다는 건 우리 금융 시스템에 이게 또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이게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걸 이 유령 주식이 유통되는 거 끝까지 추적해서 막아내서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강제로 막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사후적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겨우겨우 수습했고 왜 이 말씀 드렸냐?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발행량을 이미 발행했던 발행량을 넘어서는 오후 주문 네. 유령 주식, 유령 물량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이게 상식화됐다는 뜻이에요, 제 말씀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이나 거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이런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죠. 이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네. 사회에서는요. 그렇지. 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권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지금 사후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보상을 하고 있느냐, 거래 후폭풍은 어떠냐 이거죠. 당연히 이 랜덤 박스를 열고 코인이 들어온 걸 알고 냅다 판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코인도 우리나라에서 이때 이 시간에 10% 정도 대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폭락한 상황에서 거래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폭락가에 거래한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회사가 일단 이 시간에 하락한 거래가로 거래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10% 이상 보상해서 아. 손실을 일단 메꿔주겠다. 원래 그 가격이 아니었던 게 맞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 자기네들 실수 때문에 거래가가 폭락한 거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10% 보상한다. 네. 요거는 보상이 됐다고 쳐요. 예. 보상이 됐다고 치는데 문제는 내가 예를 들어 1억에 팔 거를 9천만 원에 팔았다. 9천에 팔 걸 8천에 판 사람들한테는 추가적으로 1천만 원, 2천만 원 보상하면 되는데 코인은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요, 그럼?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이 돼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원금을 10만 원을 넣고 네. 빚을 90만 원에서 총 그렇죠. 100만 원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코인을 100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그게 값이 90만 원 떨어져서 그러면 너 원금 못 냈으니까 네 거 강제로 팔아버릴게. 네. 이래가지고 청산당한. 청산이 돼요. 네. 지금 청산 사례가 나와 있어요. 아. 처음에 회사는 청산을 숨겼어요. 청산. 손해보고 내신 분들한테는 10%씩 보상하겠다 야.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청산 지금 어떡할 청산이 발견됐어요. 레버리지 어떻게 할 거야?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피해가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 아니냐. 돈을 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런 인출한 상황이고 사람들은 어떡하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적으로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미비로 인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직 반환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부분이 삼성증권 사례처럼 100%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으로 반환이 될 것이며 형사적으로도 횡령이 될 것이냐가 이제 쟁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시중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거의 100% 부당이득은 반환될 거고 반환이 돼요. 잘못하면 예. 형사 문제도 될 거다라고 네.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그렇군요. 일부 예. 존재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랜덤 박스에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는 2만 원짜리입니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는 그 정도의 소소한 이벤트인데 네. 그리고 그걸 다 알고 대문짝만하게 약관처럼 딱 써 있는 걸 알고 독자가 만약에 응모를 했고 네. 그런데 2만 원이 아니라 2만 코인이면은 예? 뭐 몇백억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오지급이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건지 네.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오호. 그냥 선물을 줄 수 있는 랜덤 박스였다라든지 네. 나는 그걸 모르는 게 내 정상이다라든지 그리고 뭐 2만 원 상당이다라는 게 글씨가 예를 들면 콩알마켓에 있다라든지 그럼 그걸 못 보는 것도 정당하지 않느냐 라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반환을 안 한 사람이 100% 부당이득이고 이건 무조건 오지급이다라고 보지 않을 만한 주장할 만한 사유가 단 하나라도 없느냐 꼼꼼하게 또 봐야 되네요. 이걸 좀 이거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야. 봐요. 그래서 99% 부당이득은 반환돼야 되고 횡령이 게 맞는데 혹여 지금 반환 안 하는 사람이 기댈 만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이런 걸 좀 네.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만약에 부당이득이 된다면 원물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받은 건 코인이에요. 네. 그럼 이걸 팔아서 지금 현금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환을 할 때 코인 값이 만약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비싸게 반환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반환을 해야 된다 치면 네. 코인으로 반환해라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되니까. 예. 근데 만약 코인 값이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먹는 거죠. 버티는 게 이득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남을 수 코인으로 있는 갚으면 거죠. 되잖아. 이렇게 될 네.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문제가 생각보다는 그렇네. 간단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코인 거래의 안전성,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절대 복제되지 않고 뒤로 물릴 수 없고 유령 코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안전성에 관해서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빗썸은 나름대로 국내 2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상장까지도 해보겠다. 아. 자기네 회사를 키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상장 꿈도 못 꿀 일이네요 이제.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정부에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한 법률을 현재 준비 중인데요. 그렇다면 거래소라는 이름을 쓰게 할 거고 시스템을 갖추게 할 거고 시장에 신뢰를 주는 업자로 인정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면 특정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래소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것들을 두려고 그래요. 음. 한 사람이 만든 거래소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믿지를 못하죠. 인정해 줄 수가 네.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제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놨던 소위 말하는 이제 대주주들은 내가 만든 거래소를 왜 내가 지분을 팔아야 돼? 라는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게 쟁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명분을 잃게 생겼죠. 그렇죠. 지금 거래소는 이제 우리가 그 속살을 까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 보자. 시스템도 엉망이지. 대주들이 쥐락펴락하네. 네. 자, 그런 다음에 유령 코인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네. 아. 그럼 니네들은 막말로 얘기해서 마음 먹으면 가짜로 코인 만들고 장부로 시세 조정하고 그렇네. 다시 저녁에 빼고 그러니까 오. 이게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예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 거래한 사람, 시세 조정하는 사람, 유통하는 사람이 다 한 사람이네. 이런 거래소가 어디 있어? 그렇네요. 이런 어떤 이 코인 거래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엄청난 의구심, 신뢰를 공격받는 상황.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원에서 즉각적으로 지금 감사 내지는 후속 조치를 하고 아마 가장 강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말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일파만파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화폐의 생명은 안정성인데 네. 이게 보니까 가상자산은 이 뭐 안정적이지도 못할 뿐더러 네. 제도적으로도 이게 저 완비가 잘 안 돼 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 그래서 이 내 자산을 과연 묻어둘 만한 곳인가 네. 의구심을 갖게 만든 그럼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건데 네. 어떠세요? 저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2위인데 이 지경인데 그럼 다른 데는 어떤 거야? 빗썸은 이제 비트코인 기반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두나무 가 하고 있는 업비트는 우리는 5분마다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아까 24시간인데 네, 5분마다 체크한다. 5분마다 요 체크하고 총량 기준으로 우리는 오버해서 발행되지 않는다. 뭐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꾼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네. 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2위 거래소의 안정성이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예, 3, 4위. 예, 뭐 예. 그 이하라든지 또는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코인 중에 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강력하다라고 되어 있고 안정성이 완전 보장되어야 완전 보장되어 되는데.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 비트코인으로 2위 거래소가 이 정도 사고를 냈다라고 하니까 당분간은 웬만한 코인이라든지 나머지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트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쪽이나 다른 거래소는 상당 부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추가적으로 정부가 가상자산 특별법을 만들고 거래소 관련해서 검증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기 전까지는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코인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떨어졌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럴 때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기 전 수준으로 해서 그 동안의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코인 시장을 보는 비율은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증시라든지 이런 투자 자산이 불안하면 어디가 안전하지라고 도망갈 때 예. 대표적으로 금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기존 자산으로부터의 회피처, 안전한 도피처, 대안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하. 가장 변동성이 높고 자산 시장에 버블이 많이 들어와 있는 그냥 안전 자산이 아니라 대표적 투자 자산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제도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도 많이 투명해졌고 거기에 있는 제도권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보다도 증권 주식보다도 더 변동성이 큰 첨단 상품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보다 불안하니까 빨리 빠지고 오르면 투기 세력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더 빨리 오르고 이런 변동성이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롱텀 장기 투자가 조금 어려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단타 매매가 많은. 단타는 매매가 횡행하고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장을 떠받치려면 그런 롱텀 수요자들이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걸 사실 시장이 가장 기대한 거는 트럼프의 입법과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이제 달러 비축하듯이 해내겠다. 또 각종 입법으로 더 보완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절차들이 다 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지부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내에서 트럼프 정부 이후에 코인의 질적 전환이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멀어지다 보니까 기대가 떨어지고 투자 자산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트럼프 같아요. 자체가 롱텀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누구 롱텀을 지금 챙겨준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최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4년 주기설이기 때문에 4년마다 빠지는 저점이 도래했다. 이 저점을 지나고 나면 앞으로 또 4년간은 또 상승장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어쨌거나 기존과는 다른 문법으로 접근하시고 좀 더 신중하고 또 거래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통해서 자기 월넛에 정확하게 실물을 챙겨 넣는 그런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거래소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뭐. 아 미국. 미국 어디? 아니 뭐 세계 1, 2위 거래소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미국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비싸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같은 값보다 한국 거래소를 쓰면 더 비싸집니다. 예. 아무튼 뭐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일단 좀 말씀드리고 근데 왜 장부 거래를 하는 거야라고 난 진짜 네. 실물 거래할래 내게 유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라고 하시면 거래를 주고받을 때 1초에 끝나지가 않고요 10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장부 거래를 하는 건데 그 장부 거래가 가능한 거는 장부가 나중에 보면 저녁에 믿을 수 있는 걸로 인정이 된다라는 전제 때문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또 광고 하나 네. 할까요? 네.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이요? 저는 안 해요. 예. 오로지 주식만. 네, 오로지 주식만. 네, 코인은 크게 한번 되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너무 뜨거웠어요. 예, 더 이상 그 매운맛을 예, 그만 보려고요. 이렇게 큰 손해 본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억인가를 이제 넣었어요. 들고 네. 들어갔다가 140억을 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래서 가능해요. 매도를 했어요? 예? 보통 그 140억을 145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상승. 140억까지 갔다가 네, 내려가야 이게 그 다음에 그분과 결말이.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140억까지 갔다가 보통 내려가야. 예, 뜨거운 맛을 봐야. 네, 전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